안녕하세요. 개인위생 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들 중에서 진술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채무가 증대되는지 사정을 적어주시는, 본인들이 기재해주시는 채무증대 경위서, 이 진술서 말고 법원에서 만들어 놓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진술서를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진술서 실제 제가 최근에 제출했던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하실 때 들어가는 서류 중에 진술서라는 서류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던 서류이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항목이 과거 경력, 학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최종 학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은 내가 과거에 최근에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2개 정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분은 최근에 오랫동안 특별한 경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경력을 적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 영상에도 그런 영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개인 파산 면책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력이 내가 너무 높은데 이것을 기재를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분이 최근에도 한 분 계시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학력도 너무 좋고 최근까지도 직장 경력이 화려했다 그러면 일부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학력이 높고 과거 경력이 화려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파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판단받는데 크게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분이, 젊은 분이 학력이나 경력이 높다고 하면 향후에 좋은 직장을 또 얻어서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큰 고려사항은 아니니까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시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이게 새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신청한 적은 있는지,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동시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부부가 같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시면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같은 재판부에 같은 파산 관계인에게 사건이 배당되어서 좀 사건 진행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기죄인 거죠. 사기죄. 과거에 내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정 정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폭행죄가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고 여기 기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이 있는지, 이걸 적게 되어 있고요. 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취하하거나 기각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재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보면 파산 선고를 받은 경험,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은 경험, 이건 중요하죠. 파산 선고를 받으신 적 있다고 하면 제도의 파산 때문에 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파산을 신청했었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 재신청이 안 되시니까 이것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서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한번 면책을 받으셨다고 하면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책 확정일로부터 다시 7년이 지나야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렇게 두 번째 파산 신청을 문의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면은 제가 사건 번호를 받아서 정확하게 면책 확정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7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면책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기간 제한 문제가 있죠.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 5년이 경과해야만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과거 1년간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매각한 경험이 있는지. 이건 이제 그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전화로 상담 주시는 분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법무사님 지금 뭐 더 이상 카드나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아직 한도가 남아있다. 카드 한도가. 이걸로 물건을 전자제품이라든가 고가의 물건을 사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항목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항목은 개인 영업을 경험한 분이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업장부 기재는 정확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중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이것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항목은 채권자 상황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채무 지급 방법에 대해서 교섭한 경험, 소송이라든가 가압류를 받은 경험, 소송 가압류 같은 것들은 종종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다 알려주시면 기재를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면책 결정 확정 후에 2주가 확정이 되면 가압류나 압류는 해제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상담하시는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고 면책 후에 가압류나 압류를 푸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이유죠. 대부분은 생활비 부족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적게 되어 있고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 정도인지를 적게 되어 있죠. 주택 구입자금 차용으로 채무가 증가하신 경우는 여기에 체크하고요. 낭비, 투자했다 실패하셨거나 도박을 하신 경우 여기에 체크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과다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하다가 경영 파탄에 이른 경우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 시기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타인 채무 보증 때문에 채무가 증대하신 경우, 그리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불가능하게 된 계기, 이거는 대부분이 변제해야 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됐다,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실직하신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 여기도 많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급 불가능하된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대상행위라든가 여러가지 편파 변제 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거든요. 연체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 이거를 정확하게 상담받을 때 말씀하시고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신 분들은 이 시점과 연관점을 판단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정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채무 중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라는 진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통 이렇게 별도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 불가능하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카드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그걸 추가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 이게 이제 편파 변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꼭 상담 받으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실 때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 중에서 진술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당되는 사항이 본인께서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실 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법률 전문가께서, 변호사나 법무사님께서 그 부분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파산 면책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신청 전에 꼭 검토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본인들께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그런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담받을 때 꼭 주의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